윤석열 사단의 특징이 있대요.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 돌을 수십 개를 던지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하나는 맞는 겁니다. 네. 칼에는 눈이 달려있지 않다. 칼엔 눈이 없다. 잘못 쓰면 자신도 다친다. 네. 결국 다치게 될 걸로. 네, 정치 막점 막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결의 송채경화 기자고요. 오늘도 성환용 한결의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5일에 선고가 나왔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는데요. 예상과 다르게 굉장히 큰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선고 전후로 좀 민주당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 형량 보고 저도 좀 깜짝 놀랐고요. 네. 벌써 한 나흘 정도 지났네요. 아무튼 민주당 전체 분위기나 이재명 대표나 좀 의외로 좀 담담하고 그래요. 차분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에요. 아무튼 금요일에 선고가 있었죠. 네. 그때 이제 생중계를 했습니다. 방송에서.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들어갈 때 약간 얼굴에 미소도 좀 띄고 이렇게 여유가 있었는데 나와가지고는 뭐 완전히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아주 비장한 네.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날은 뭐 별다른 얘기 안 했고 그다음 토요일 장애 집회에서 과연 발언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될지 네. 관심이었는데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팔팔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 이 정도로 자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주위에 최고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법원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들을 쏟아냈지만 네. 이재명 대표 본인은 뭐 상당한 절제력을 보인 것 같아요. 이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표가 되게 먼저 발언을 하는데 일부러 좀 마지막에 했어요. 그 다른 참석자들 먼저 발언 다 시키고. 근데 다른 분들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 발언을 하면서 판결 얘기는 안 했어요. 아, 그랬군요. 네, 전혀 안 하고 한반도에 지금 전쟁 위기가 다가오는데 참 걱정이다 이런 얘기했고요. 또 주가, 우리 주가가 너무 낮다. 러시아 빼고는 지금 제일 낮은데 이거 되겠냐. 또 김건희 여사 특검 네. 얘기했습니다. 이제 본인 얘기는 안 했죠. 저는 잘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본인 얘기하고 법원 비난하고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별로 그 훌륭한 정치인이 아닌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의연한 모습을 좀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사실 비슷한 사건들이 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과거에 쌓인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이 정도 형이 나온 경우가 있었는지 뭐 아니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만의 다른 요인이 또 따로 있었는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법조 기자가 아니고 정치부 기자입니다. 네. 그래서 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사건 기소가 잘못된 겁니다. 애초에 기소가 잘못됐다. 예, 공직선거법이라는 걸 이를테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고 이걸 왜 만들어놨냐 하면 반칙을 써서 선거에 당선되는 사람들을 사후에 박탈하기 위해서 네. 법 취지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선한 사람은 사실은 이미 국민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렇게 가혹하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난 대선에서 겨뤄서 0.73%포인트 차이로 떨어진 이재명 후보를 네. 검찰에서 기소했다는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의 큰 틀에서 보면 그 취지 자체를 좀 검찰이 악용해서 기소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정치가 기본적으로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의 말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우리가 좀 폭넓게 웬만하면 뭐 이렇게 형사처벌하지 않는 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네. 뇌물을 받았다 이런 처벌해야죠. 정치 자금을 불법으로 받았다. 이것도 처벌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부당하게 무슨 인사 개입을 했다. 이것도 처벌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뭐 말을 조금 오버해서 했다. 이런 거는 좀 관대하게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데 법원에서 이번 1심 선고한 판사가 네. 너무 좀 자세히 들여다본 것 같아요. 네. 좀 큰 틀에서 이 헌법과 법률 이런 조화를 이루는 시각에서 판결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말 한마디 뭐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네,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네, 그렇죠. 이런 걸 보면은 이건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 네.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정보는 하셨는데 큰 틀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결과 아닌가. 네. 아무튼 법원은 기소를 하면 재판을 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검찰 기소가 좀 잘못됐다 이 말씀 거듭 드리고 싶고요. 네. 이 검찰하고 법원이 이렇게 정치에 깊숙하게 개입하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의 역할이 있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매사를 다 검찰이 기소하고 판사가 판결을 해서 뭐 정치인의 어떤 운명이 결정이 되고 뭐 이게 제대로 된 건 아닌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방금도 검찰 기소가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도 19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가지고 또다시 기소를 했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4개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까지 합쳐지면 5개의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는 대선 후보 시절에 이재명 대표와 비슷하게 선거법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여러 가지로 고발이 됐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검찰이 아직도 처분을 하지 않고 있거나 뭐 수사 중이거나 뭐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재명 대표만 재판에 넘겨서 처벌을 하는 건 좀 부당하지 않냐, 이건 공정하지 않다 이런 이제 비판이 나와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부당하죠.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받고 있는 게 재판은 4개인데 이제 병합이 돼서 그렇고요. 네. 11개 혐의인데 네. 오늘 또 추가 기소됐으니까 12개 혐의가 네. 되고요.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네. 아마 더 추가로 또 더 기소할 거예요. 아무튼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윤석열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만 갖고 얘기를 하자면 허위사실 공표. 야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거짓말한 거 뭐냐. 이걸 한겨레 김남일 기자가 기사로 아주 정리를 잘 했더라고요. 표로 딱 정리를 네, 했더라고요.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를테면 김만배 씨를 잘 모른다. 이 대장동 김만배 씨 잘 모른다 했는데 이게 모를 수가 없어요. 네. 법조 기자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김만배 기자. 또 김만배 씨의 누나 그 집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하고 이제 집을 19억 원에 네. 이렇게 매매했던 그런 게 있고요.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거짓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검찰은 이게 개인적인 관계나 친분이 있다 없다 이거는 어떤 그 스스로의 평가 내지 의견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그 정도 표현에 불과하다 해서 불기소 처분. 네.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또 결혼 전부터 김건희 여사가 10년 넘게 전시회를 유치하고 주관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사실은 대검 중수부 때 결혼 직후에 처음 전시회를 했거든요. 그때 그렇군요. 명백한 거짓말인데 아무튼 네. 이것도 검찰이 유치했다, 주관했다 이런 거는 어떤 그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꼭 네. 사실관계하고 일치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것도 그냥 봐준 거예요. 무혐의 이것도. 뭐 그런 겁니다. 불기소. 그것도 이제 네. 불기소 처분했죠. 이제 뭐 매사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또 김건희 여사 그 학력 부풀리기 이거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 명백한 오보다 뭐 단순한 오기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네. 이게 이 발언 자체가 무슨 허위성을 인식하고 한 거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네. 그래서 불기소 처분. 네. 뭐 검찰 마음대로인 거죠, 이것도. 그래서 다 좋습니다. 어쨌든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네. 헌법에. 그래서 과거에도 현직 대통령들이 자기하고 대선에서 겨뤘던 정치인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회창 후보하고 1997년 대선에서 이겼죠. 네. 그다음에 이른바 총풍 사건, 판문점에 뭐 북한에 요청을 해서 총을 쏘도록 했다. 또 세풍 사건, 국세청을 동원해서 정치 자금을 거뒀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요. 여러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이회창 후보는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건드리지 않은 거죠. 네. 그 왜 그랬을까요? 일종의 관례처럼. 정치적인 도의인 네, 도의. 겁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상도이라고 할까요? 내가 뭐 보복하진 장사하는 않겠다. 데는 정치적으로. 아니지만 네. 그런 식으로 그 대선에서 경쟁했던 사람을 형사처벌하면 대통령 당신은 그랬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벌하지 않은 거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이해창 후보 대선에서 이겼는데 나중에 차떼기 사건이 터졌죠. 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구속됐는데 이회창 총재는 입건도 안 했어요. 그런 겁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대표를 자기가 몸담고 있던 검찰을 시켜서 지금 무려 이제 2개 혐의가 됐네요. 네. 12개 혐의로 4개 또는 5개 재판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꾸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약간 좀 흥분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제가 그전에 윤석열 검찰 어떤 수사 기법을 칼럼이나 정치 막전마크로 여러 번 쓴 적이 있어요. 네. 이게 이런 겁니다. 윤석열 사단의 특징이 있대요. 일단 표적 수사는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네.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 그래서 싸움으로 치자면 이를테면 그 다윗과 골리앗처럼 이 돌팔매질을 잘 하는 이 다윗 같으면 돌멩이 딱 하나로 해서 이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인데 윤석열 사단의 수사 기법은 돌을 수십 개를 던지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하나는 맞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대의 머리에 피가 나면 우리가 이겼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게 검찰 안에서도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많이 받던 네. 수사 기법입니다. 옛날에 검찰 특수수사의 전설로 불리는 심재륜 고검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검찰 그 특수수사라는 후배들한테 수사 10결이라는 네. 교훈을 남겼어요. 네.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칼은 찌르되 비틀지 마라. 피의자를 굴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승복시켜라. 또 수사하다 곁가지를 치지 마라. 이런 것도 들어 있습니다. 네. 맨 마지막이 중요한데 칼에는 눈이 없다. 이 칼 잘못 쓰면 자신도 다친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사단은 심재륜 검찰 특수수사의 전설인 심재륜 고검장의 10가지 교훈을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검사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저는 결국 윤석열 사단이 지금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고 대통령 자리에까지 앉아 있지만 이 수사 10개월을 철저히 어겼기 때문에 마지막 10번째 원칙 칼엔 눈이 없다. 잘못 쓰면 자신도 다친다에 네. 걸려서 결국 다치게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라는 정적을 때려잡는데 검찰 수사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이 사건 이재명 대표 수사 재판을 계기로 검찰이 아마 직접 수사권을 뺏기고 기소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판 이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라는 게 정치적으로 파급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1심뿐이긴 하지만 이게 2심 거쳐서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그러면 대선 출마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25일에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실은 지난 재판보다는 이번 위증교사 재판에서 또 유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예견을 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떻게 나올지가 좀 궁금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더 뭉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임계점을 넘으면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 만약에 리더십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 임계점은 어떤 조건에서 그 임계점이 딱 시작되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또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또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유죄가 나와도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1심이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항소하겠죠.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가 또 항소할 겁니다. 네. 그래서 다만 유죄 그것도 당선 무효형이 계속 나오면 연타로 인한 정치적인 뭐 충격 타격 뭐 이런 거 불가피하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사실심과 법률심이 있어요. 재판을 할 때 1심, 2심까지는 사실심이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다투는 거죠. 대법원 상고는 사실은 법률심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 적용을 잘 했는지 뭐 증거 채택을 잘 했는지 이런 법률적인 쟁점만 다룹니다. 그래서
내년 한 봄, 늦어도 내년 여름쯤 나오는 2심 선고가 사실상 사실심의 마지막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심 선고에서까지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형을 만약에 받는다면 네. 정치적 입지가 그때 가서 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2심이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고요. 네. 위증교사는 금고 이상이 네. 나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죠.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되고요. 아무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이겁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이외에 누가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 떠오를 수 있을지 내년 한 1월 정도에 이제 신년 특집으로 각 언론사에서 자기 주자 여론조사 뭐 이런 걸 하게 될 텐데 네. 거기서 좀 누가 민주당에서 누가 떠오르면 그 사람한테 좀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거 관련해서 그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언론에서 비명계가 꿈틀거린다, 물밑에서 비명계가 움직인다, 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여러 가지 이제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지난주 일요일 17일에 이제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이죠. 초일회에서 다음 달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 특강 일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공지를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자, 비명계 쪽에서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선고가 나온 뒤에 실제 움직임이 좀 있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없습니다. 없나요? 아, 그 언론에서 이렇게 약간 상투적으로 쓰는 기사예요. 네.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형을 받았으니까 그럼 비명계는 요새 뭐 하나? 했더니 뭐 마침 뭐 누구 불러서 강연 듣는데 그러니까 네. 그러면 정치적 의미 부여를 하면 되겠네. 해서 이제 기사를 쓰는 거고요. 네. 우리 그 한겨레 기자 포함해서 정치부 기자들이 이른바 비명계 현재 민주당 의원들 또 지난 총선 때 공천 못 받은 낙천된 분들 이분들은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반감이 심하죠. 네. 이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뭐 별거 없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다 믿으시면 안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네. 지금 당 대표가 당선 무효형을 받은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초상집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 있잖아 이렇게 나서면은 그 사람은 당심이나 민심,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들한테도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네. 저 사람 지금 대표가 죽게 생겼는데 자기가 다음에 해보겠다고. 그럴 정도로 그 얌체인 사람들 별로 없어요. 네, 그렇군요. 김동연 지사도 언론에 나와서 지금 검찰하고 기소 이게 잘못됐고 재판이 문제가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그 처신을 잘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무슨 비명계에 무슨 움직임이 있다. 뭐 전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다만 민주당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되면 423억 원을 내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당 차원에서 고민이 좀 있어요. 이거를 이재명 대표 개인이 아니고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또 이게 당선 무효가 되면 423억 원을 민주당에서 내놔야 돼요. 네.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민주당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친명 비명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심 선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상황에서 뭔가의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때 그제서야 뭐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과거하고 달라진 거예요. 정치 문법이.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먼저 움직이면 민심이 따라갔어요. 네. 지금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당원들, 권리당원들 의사가 중요하고요.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들, 민심이죠. 네. 당신 민심이 움직이면 정치인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네. 당신 민심보다 먼저 움직이면 그 정치인은 역풍을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른바 비명계 정치인들도 굉장히 좀 조심하고 말 한마디도 지금 아주 신중하게 하고 네. 이게 사실에 좀 더 부합하는 네. 뭐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이 좀 흔들리고 뭐 좀 갈라지고 이러려면 좀 아직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네. 한 사실심이 끝나는 2심 선고가 나와야 네. 그때 되면 이제 당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하면서 그럼 다음 대선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아마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반응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사건 관련해서 공세 수위를 아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발언들을 좀 살펴보면 백현동 사건도 사실상 유죄가 난 거다.
이 대표 법정 구속될 것이다. 민주당 434억 토해내도 안 망한다. 이런 공격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여권에서 이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계기로 반삭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가장 우선시 해야 될 일 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아무튼 반사 얘기가 좀 있겠죠. 네. 여야 관계라는 게 야당 대표가 나쁜 일이 생기면 여당한테 좀 좋은 거고 뭐 그런 거긴 합니다. 그런데 글쎄요,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자기 법무부 장관 때 그 옛날 민주당에서 검찰 수사권을 축소했는데 자기가 그때 시행령을 장관 때 고쳐갖고 검수 원복 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를 해서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를 받아낸 거다 이렇게. 전 이걸 보고 이 사람 좀 경망스럽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뭐 그런 좀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은 우린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데 전혀 얼굴이 굉장히 밝아졌는데 이게요 이미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묻고 있어요. 그래? 이재명은 알겠는데 당신들은? 김건희 특검은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조선일보가 월요일치 일면 머리로 이런 거 기사를 썼어요. 크게. 제목이 뭐냐면 여권 쇄신 지금이 골든타임. 여당 안팎에서 이재명 1심 판결로 여당이 위기 모면한 게 아니다. 네. 김건희 여사 논란을 해소하고 윤석열 정부는 인적 개편을 해야 한다. 이게 조선일보 일면 머리고요. 네. 사설로 자성도 쇄신도 안 보이는 국민의힘 즐길 때 아니다. 네. 이 경고한 겁니다. 네. 까불지 마. 당신들이 무슨 실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지금 혁신해야 돼. 네. 이런 주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보수 세력 전체가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비틀거리는 걸 보고 약간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윤석열, 한동훈 이 사람들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한테 지금 압박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제대로 당신들 실력으로 겨뤄야지 이런 식으로 반사이익 누려가지고는 다음 대선 어렵다. 네. 이런 경고를 하는 거고요. 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정권의 일원이라고 치면은요, 윤석열 정권하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하고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적대적 공생관계 측면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싫죠. 그러니까 저를 지지해 주세요. 이런 관계죠. 네. 그런데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이재명은 보니까 형사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럼 다음 대선 못 나올 것 같은데 아까 말했어.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다음 대통령이야?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네. 당신들은 뭘 잘했지? 거기에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 역풍을 맞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전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관련해서 여야 반응이 극과 극입니다. 지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의의 실현이다. 이렇게 극과 극의 반응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선고 당일에도 그 서초동 법원 앞에 한쪽은 여당 지지자, 한쪽은 이제 야당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극명하게 이제 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와 사법이 지금 너무 뒤엉켜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사법으로 가져가서 정치의 사법화를 일으키는 문제나 아니면 검찰이나 사법부가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서 판단을 내리는 사법의 정치화나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쉽게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는데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쉽지 않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미국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됐는데 전직 대통령 기소된 게 아마 처음일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정치 본래의 기능이 이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허위점을 이끌어내고 국민 통합을 하는 게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의 기능이지요. 그런데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저놈들만 다 쓸어버리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트럼프가 그랬죠. 우리 이민자만 막으면 중국 수입만 막으면 우리 산업 다 살릴 수 있고 여러분 일자리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증오와 혐오를 팔아먹고 사는 포퓰리스트들이 정권을 잡는 겁니다. 트럼프 또 당선됐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은 예고편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아득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하고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하고 연애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예, 친구도 깨진다고 합니다. 네. 원래 친구였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서로 상대방을 좀 악마화하면서 사실상 지금 내전 상태에 들어갔다 이런 정치학자들의 진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쉽지 않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어쨌든 그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하고 타협해서 정치를 복원시키는 방법 이외에 다른 지름길은 없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정치적 양극화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지 좀 아득해지는 기분이 좀 들긴 합니다. 다음 주제는 명태균 씨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주에 15일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한 명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에요. 수사의 칼날이 이준석 당시 이제 국민의힘 대표였기 때문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쪽으로 살짝 틀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마도 이준석 의원이 대응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좀 폭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의원이 이제 폭로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정리해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것 같은 사례가 총 4건이 나옵니다. 모두 다 2022년 6월 재보궐 및 지방선거 관련된 사례인데, 자, 김영선 전 의원,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 서울 강서구청장, 경북 포항시장 이렇게 4군데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외에도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공천 얘기를 할 때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나 철학에 기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특정해서 공천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 신분 혹은 당선자 신분인 사람이 그 여당 대표에게 이런 정도의 발언을 하는 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발언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 아닐까요? 네. 옛날에 대통령이 여당 총재였을 때는 공천 다 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공천을 다 했어요. 정무수석하고 대통령이 앉아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다가 아주 자랑스럽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96년 총선은 내가 이긴 거다. 이렇죠. 네. 그런데 그 나중에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돼서 대통령이 선거운동하면 안 되고 또 당내 경선에도 개입하면 안 되는 걸로 물론 대통령이 아니고 이제 공무원들이죠. 네. 공직자가 개입하면 안 되는 걸로. 근데 그 조항을 가지고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해서 징역 2년 네. 판결을 받아냈어요. 그 부메랑을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때 이제 기소한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정치적으로는 대통령도 의견 표명을 정당 당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근데 공직선거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2022년 6월 지방선거하고 재보궐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깊숙이 개입했다. 이거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때 김건희 여사가 좀 이렇게 개입한 것 같다는 얘기도 다 돌았던 얘기입니다. 네네. 저는 이게 그래도 이게 드러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몇 년이 있다가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명태균 씨가 살기 위해서 이준석을 끌어들이고 이준석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이준석 대표도 살아야 되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도 살아야 되니까 무슨 소리야.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야. 네. 김건희 여사 한 거야. 검찰에서 나 부르면 내가 나가서 다 얘기할게.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 수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때 했기 때문에 네. 대통령 재직 시에는 공소권이 정지가 돼요. 퇴임하면 네. 재개가 됩니다. 아까 그 말씀이 생각나네요. 칼에는 눈이 달려있지 않다. 자기 칼에 자기가 찔리고 있는 겁니다. 네. 두고 보십시오. 이게 윤석열 대통령 퇴임 이후에 지금 터지고 있는 이 공천 개입에 대해서 전부 다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네. 이걸 피해갈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기소했는데
네. 근데 왜 자기는 개입했을까요? 그러게요. 본인이 이상하죠. 뻔히 알고 있을 네. 텐데. 저도 궁금해서 네. 이게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이거 답이 아주 쉬워요. 이 검사병이랍니다. 검사병. 네. 검사를 너무 오래 하면 자기는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는다는 상상을 못 한다고 그래요. 네. 뭐 내가 검찰의 중심인데 누가 나를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냐. 그래서 그렇게 뭐 통화든 문자든 이렇게 공천 개입을 해놓고 나중에 내가 다칠 수 있다 이 생각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수사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명태균 씨 사건 관련해서는 창원지검에서 이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대검찰청이 검사를 창원지검에 파견을 해서 총 11명의 검사가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리고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고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검이 이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보내서 여기서 다 이제 수사가 진행을 되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창원지검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 부부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다 들여다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아니면 여기서 제대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만 한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이죠. 이거 창원지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원지검에서 처음에 수사과에다가 검찰 수사과는 검사가 없는 조직이에요. 네. 검찰 수사과에다가 몇 개월 동안 방치했던 사건입니다. 명태균 씨 사건 자체를. 이 사람들을 믿고 지금 검사 몇 명 파견 더 했다고 이걸 믿으라고요? 이걸 이 사람들이 실제로 실제적 진실을 파악을 해서 발표를 한들 국민이 믿겠습니까? 네. 안 믿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 의미 없고요. 이 특검 피해갈 방법이요. 물론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죠.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는 뭐 그런 거 없어요. 불소추 특권은 없어요. 그래서 특검의 칼날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김건희 여사가 결국 남편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형사 책임을 지는 장면은 특검에 의해서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결국 이 사건 특검에 의해서 진상이 좀 규명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특검이 수사를 해서 발표해야 우리 국민이 좀 믿어줄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재표결이 있을 텐데 지금 당장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 있어서 8표 이탈표가 좀 나오기 쉽지 않겠다. 뭐 이런 또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럼 보시죠. 이 보수신문 논객들도 이 김건희 특검 받아야 된다. 이런 논설, 사설 또 칼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역풍이 상당히 불 것 같고요. 네. 그 역풍을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탈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건 28일인가요? 네. 무기명 투표를 할 텐데 아마 그때 가봐야 할 겁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되고요. 또 25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선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국민의힘 의원들을 결속시킬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치에서 독립 변수라는 거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28일 뒤에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으로서 예측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으려고 하는데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장면은 사실은 우리가 검사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고요. 그것도 검사 중에서도 제가 아까 심재륜 고검장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훌륭한 검사 말고 돌멩이 수십 개 던져서 맞추는 아주 네. 나쁜 검사들, 먼지털이 수사하는 이런 사람들의 대표를 대통령으로 뽑아놨기 때문에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전 세계 선진국 중에 어느 나라도 검사를 곧바로 대통령 시키는 나라는 없어요. 네. 우리나라 참 이게 창피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검사는 과거에 당신이 뭐 잘못했지 이걸 따져가지고 그 재단을 하고 판단을 하고 뭐 벌을 주는 과거를 보는 사람인데 정치인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지? 우리 그 저출생을 극복하고 4대 개혁을 해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미래를 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네. 과거 전문가한테 미래를 맡긴 이 잘못 우리가 대통령 잘못 뽑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히는데 자기가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잘못을 좀 인정을 하고 좀 사과하고 네. 반성도 좀 깊숙이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